전주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제때 입주하지 못해서 빈집으로 남는 공실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로가 줄어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가 있지만 자치단체와 온천 개발 사업자가 서로 도로 확장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민들이 많지만 전용 세척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식당에 취업해 해고를 유도한 뒤에 법을 어겼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종업원이 구속됐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때이른 더위에도 오늘 도심 근교 유원지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 하원호 기자가 전합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발을 구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초여름의 상쾌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발 아래론 더없이 푸른 5월의 산과 들녘이 펼쳐집니다. 답답했던 도시의 일상은 저 멀리 사라지고 한 마리 새처럼 자유를 누립니다.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파란 하늘을, 산을 보고 그다음에 또 하늘을 봤을 때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과 탁 트인 경관은 패러글라이딩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일단 바람이 너무 좋고 그다음 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운동하고 다르게 시야가 끝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 근교 공원에 나온 가족들도 휴일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진 나무 밑 335 모여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소풍 나온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맛있는 치킨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 있기에는 너무 덥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늘 있는 곳에 나무 그늘 밑에 찾다 보니까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점심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서 놀려고 잘 나오게 됐어요. 휴일인 오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지만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긴 시민들의 표정은 5월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여전히 뜨겁지만 일부에서는 미분양과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 연말부터는 제때 입주하지 못해서 빈집으로 남아있는 공실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까지 13,000세대를 분양할 예정인 전주 에코시티. 분양 때마다 떠들썩한 화제를 낳고 있지만 단지별로 인기는 크게 달라서 이미 분양을 한 11개 단지 가운데 3곳은 미분양 상태입니다. 전주의 주택 공급률이 110%나 되는 데다 짧은 기간에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나 그리고 층과 호수에서 좀 떨어지는 물건들은 일부 미분양이나 마이너스 피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 들어서도 전주에서 분양한 2개 단지가 성공리에 분양을 마쳐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분양 대기 물량만 줄잡아 7,000세대나 되다 보니 분양 시장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본격적인 입주 행렬이 시작되면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공실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녀 세대가 내후년까지 입주가 되는데 공실이 우려됩니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심에 공급 물량이 집중되면서 기존 집값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택시장에 또 다른 걱정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갑자기 차로가 좁아져서 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시급하지만 자치단체와 온천 개발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확장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마을 앞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차로가 줄어든 곳은 하필이면 온천 진입로와 맞닿아 있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류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산업단지를 오가는 대형 차량도 쉴 새 없이 도로를 질주하며 주민들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2차선 도로 옆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2009년 전라북도는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이곳에 온천 개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을 약속한 온천 개발 사업자가 재정난을 이유로 차일피일 개발을 미루면서 사업은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 확장 공사도 덩달아 발목이 잡힌 겁니다. 온천 개발 사업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로 확장을 약속했다며 뒤늦게 익산시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방도 옛날에 국도에다가 지방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허가를 믿기로 해서 니네가 그것도 해라. 그래서 허가 안 내준다.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게. 온천 개발 사업은 2021년까지 개발 기간이 연장됐는데 익산시는 최소 그때까지는 확장 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편입돼 있어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부재가 되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익산시와 온천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애꿎은 주민들만 고스란히 사고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서 빌려 쓰는 농기계가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 쓴 농기계는 반납하기 전에 세척을 해야 하는데요. 임대사업소에 전용 세탁시설이 없어서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벼가 잘 자라도록 트랙터가 논 흙을 가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모내기까지 3번 작업해야 하지만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다 보니 익산에서만 2015년에는 2,700여 농가가, 지난해에는 2,900여 농가가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빌렸습니다. 이처럼 빌려 쓴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규정에 따라 농민들이 세척 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소에 세척장이 없어 농민들이 직접 손으로 세척해 반납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용 농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세척에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돼서 대부분이 한 60대 다 70대 노인분들인데 수돗물로 지금 씻어서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를 씻으려면 쓰는 시간보다도 씻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농민들은 익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세척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척장을 갖다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환경보호법에 의해서요. 이제 거기 이제 쉽게 해서 기름이나 그런 것도 뜨기 때문에 어떤 정화 시설 같은 것도 갖춰야 되고요. 또 부지도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식당에 취업해서 며칠 일한 뒤에 가게 사장에게 시비를 걸어서 일부러 해고를 당해온 종업원이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업주를 협박해서 돈을 뜯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그런 정신상태로 뭔 장사를 하냐. 아무것도 안 한다. 놈들이 뭔 장사를 한다고 가짜 해줄 거지. 너안 좋으면 너 크게 걸려. 너 크게 걸린 거 모르냐? 내가 네 가게 끝날 시간에 덮쳐버릴 거야? 한 종업원이 자신이 일했던 가게 사장을 상대로 협박한 내용입니다. 한 달치 월급을 내놓으라는 건데 종업원 44살 정모 씨의 근무일은 단 3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일하신 지 이제 3일째 되던 날 저희가 저녁에 짜장면을 한 5시 반쯤에 먹었는데 근데 갑자기 오셔갖고 나는 입 아니냐 하루 종일 계속 시비 걸고 일 못하게 막 계속 싸우고 아버지랑 막 안 좋게 끝내려면 한 달치 월급 달라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일부러 해고를 당하게 하려고.
해고 예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며칠만 일해도 한 달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특히 이 종업원은 이러한 생활 정보지나 공인중개사로부터 정보를 얻어 새로 문을 연 가게들만 골라 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한 업주가 대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업소는 모두 14곳.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9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하기도 했는데 밤낮 없는 괴롭힘에 일주일을 통째로 장사를 쉬어야 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하자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이 있는 자리 그 식당에서 사장한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참다 못한 한 가게 업주가 경찰에 정 씨를 신고하며 한 종업원의 역갑질 범행은 벌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정 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상습 공갈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의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66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는 대회기관 관중 수가 최소 6만 2천에서 18만 7천 명, 관광객 수는 최소 4만에서 최대 12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유발 효과는 229억 원에서 66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4억에서 361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다음 달 24일에 개막하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시범단을 파견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시범단은 30여 명 규모로 북한 선수를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 체코 등 다른 나라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국제 태권도 연맹 주최로 평양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주축이 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참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 현상이 호남에서도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1사분기 국내 인구 이동을 조사한 결과 전북에서 3,345명이 순 유출해서 인구가 4만 명가량 더 많은 전남보다 7명이 더 떠났고 광주에 비해서는 1,100명가량이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체 순유출 인구의 73.6%나 되는 2,465명이나 빠져나갔으며 30대가 556명으로 뒤를 이어서 청년 유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사학 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사학 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0.8%에 그쳐서 지난 2014년 11.3%, 2013년 12%에 비해서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100% 낸 사학 법인은 6곳으로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사학 법인의 법정 부담금은 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학 법인이 직원을 위해서 부담하는 최소의 경비입니다. 새만금 오염원으로 지목되어 온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주교제가 30년 만에 생태습지로 탈바꿈됐습니다. 익산시는 130억 원을 들여서 주교제로 들어오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쌓여있던 축산 분뇨 3억 9천 톤을 준설해서 2015년에 착수한 생태하천 복원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또 주교제 주변에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생식물을 심고 산책로와 조류 관찰대 등도 설치하는 등 주민 휴식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각종 대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업체들에게 수출 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본부는 농식품의 수출 실적이 있거나 장차 수출 계획이 있는 영농조합 법인 등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 원 이내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출 금액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28도 가까이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완주가 30도, 전주 29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높아서 다소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익산과 군산, 김제 등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다가 수요일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초여름 더위도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